네, 반갑습니다. 2025 방문각 스포츠 지도사 유아체육론 강의를 맡은 최승국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아체육론에서 중요한 이론들만 제가 콕 집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작년 2024년 유아체육론 기출 분석과 출제 비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기존의 이론 부분에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새로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소년 스포츠 정책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신규 문제 도입으로 통해서 정답을 고르는 능력보다는 오답을 제거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출제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쨌든 유아체육론은 챕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 챕터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유아체육의 2에 35, 35, 30. 자, 이렇게 조금 분배를 해서 출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체육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아체육의 이해, 그 다음에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교수와 학습법 순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아의 개념을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후 1년부터 6세까지 어린이를 의미를 하고요.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어린이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유아체육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의 정의도 이제 가끔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란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말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행동 양식과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해서 유소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가 나옵니다. 영유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 반사에 대한 특징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원시적 반사, 신생아기에서 어떻게 보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장 발달과 함께 소실이 됩니다. 즉 성장하기 전에는 다 원시적 반사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 그 다음에 그 해당 예시로는 비대칭성 목 경직 반사, 대칭 목 경직 반사, 손바닥 잡기, 모로 반사, 빨기 반사, 바빈스키, 젖찾기, 이러한 반사들이 성장과 동시에는 다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반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사 행동이고요. 미로성 멍 가누기, 턱걸이, 낙하산 반사 등이 있다. 이동 반사에서는 기기 반사, 걷기 반사, 수영 반사 등이 있다. 자,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영아기에서 반사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발달의 성숙 개념인데, 자, 성장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양적인 변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입니다. 발달하는 과정이, 변하는 과정이. 그 발달 같은 경우에도 신체, 운동, 심리적 측면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 과정이에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고, 자, 성숙은 신체적, 생리적 행동 변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적 변화 과정이에요. 질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외모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성숙이 잘 보이진 않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느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유아체육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 발달, 그 다음에 발육, 그리고 성숙 이런 것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사 움직임의 특징,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 저희가 여기 얘기했었던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든 이 유아기에 대해서 유아체육론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기본 움직임 단계, 이제 갤러휴가 이제 제시한 그건데요. 이거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아기의 운동 발달은 거의 갤러휴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1단계는 반사적 운동, 신생아, 원시적 반사 같은 게 있었죠. 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성숙되기 전에는 이런 반사들이 2단계선 초보적 운동 단계, 출생에서 2세. 그리고 3단계는 기초적 운동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성숙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움직임의 기술 발달의 단계에서는, 자, 시작 단계에서는 첫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비교적 미숙하고 비협응적이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니까, 첫 시작하는 거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성숙과 기초의 과도기적 시기이고요. 협응력과 조금 그나마 자연스러운 수행 능력이 발달이 되고 통제력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성숙에 의해서 많은 연습과 격려와 지도로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된다. 성숙 단계에서는 움직임 통합이 되고 그리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게 바로 성숙 단계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만은 전문적 운동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 이건 거의 우리 성인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세련되고 복잡한 활동이 가능하다. 1차원적으로 어떠한 움직임 활동을 했다 그러면 2차원적, 3차원적으로도 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용도 굉장히 정교해지고 많은 것을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 형태, 정확성, 양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정교해져서 이를 조금 수준 높은 게임 간의 게임 활동에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놀이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출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 기술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는 시범은 어떤 추가적 학습 단서가 제공될 때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시범이라는 거는 그 어떠한 학생 유아한테 운동 지도를 할 때 그걸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시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습 단서와 함께 제공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진 시범을 통해서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그 유아기에서 자주 실수하는 동작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시범도 같이 보여줍니다. 왜? 시범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달과 관련된 이론, 갤러휴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건 어떤 이론이냐? 인간의 인지 발달은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적응 과정, 그리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달된다고 한다. 그래서 아동의 단계 이행에 따라서 어떠한 형성된 인지 구조는 새롭게 통합이 되고요. 이 단계를 통해서 독립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 의존적이다. 성숙, 물리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아체육에서 갤러휴만큼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도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시험 볼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4단계, 네, 그리고 감각 운동기에서는 어떠한 숨겨진 대상을 찾고요. 자, 보이지 않는 위치 이동을 할 때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존주잡기에서는 상징을 사용하고 사물의 크기, 이런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구체적인 조잡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아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부터는 사회성이 확립이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사회성이.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어떠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와 정의, 사랑 같은 추상적인 원리와도 이해할 수 있는 시기. 이건 거의 일반 성인과도 비슷한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의
성숙주의 이론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 윤리 부분에 나온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튼의 사회적 논리 발달 유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자, 어찌됐든 우리는 유아체육에서는 거의 이러한 이론들이 거의 다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갤러도 1단계부터 5단계, 그 다음에 피아제도 1단계부터 4단계, 에릭슨도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계에는 일단은 연도 몇 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연관을 지어서 한 번씩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틀의 정신 분석 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어떤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유아든 청소년이든 유소년이든 성인이든 다 똑같은 이런 사회학습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걸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유아기에 대해서 건강과 운동에 대해서 이거는 작년에 2문제나 일단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신체 활동에서 내적 참여 동기 증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입니다. 유아의 능력과 과제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서 몰입을 도움을 주고요. 학습과제 범위 내선 유아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으로 참여한 유아는 격려와 칭찬을 함으로써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냐면 이제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가 있겠죠. 긍정적인 강화는 훨씬 더 활용성을 해줌으로써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요. 부정적인 강화는 그걸 억제를 시킴으로써 이제 격려와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는 신체활동 역량에서는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관리, 신체활동 문화 합류, 자기주도성 역량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찝어놨으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이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개념 플러스로 해서 2가지를 제가 이제 책에다가 적어놨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유아체육 공부를 할 때에 정말로 필요한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 분석에도 나왔다시피 이거는 요즘에는 국내에 대한 유아체육보다는 이런 해외에 대한 사례도 조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FITT 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운동, 미취학 연령의 어린이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활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돌보는 성인은 어린이가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하면, 청소년의 경우는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이런 경기를 통해서도 이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확립성, 그리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적합한 운동을 제시를 하고요.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뼈 강화 운동, 60분 이상 중증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하고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 60분 이상 주 3회 근력 강화 운동, 뼈도 주 3회 이상 뼈 강화 운동을 포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청소년 혹은 어린이에 같이 조금 더 발달이 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쨌든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발표된 방법 중에 하나다. 다음 2번째는 유아기 운동 발달 프로그램의 구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적합성의 원리는 어떠한 유아에 대해서 이런 발달 단계에 의해서 이게 과연 적합하냐 아니하냐, 이 단계에서는 이런 적합한 운동을 해야 한다 라는 게 바로 적합성의 원리입니다. 방향성의 원리는요, 머리, 발가락, 그리고 중심, 말초 원리로 설명을 해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머리에서 발가락으로,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한다는 원리가 바로 방향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요, 운동 발달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더 공통적이고 일반화됨, 개개인의 유전과 환경 요인에 대해서 개인차를 고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유아체육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육과 비슷하게 우리 지체장애나 정서장애도 어떻게 보면 개인차에 대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한다. 유아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특이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에 대해서 고려를 잘 하셔야만 발달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안전성의 원리, 유아는 굉장히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계성도 뭔가 하나로서의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 발달을 했다 그러면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발달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의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재미가 있겠죠. 이 재미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아기에 이 운동의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초 운동에서는 안정성 이동 조작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축 이용 기술을 있고 정적 동적 운동, 거기에 대한 운동 방법. 이동 운동에서도 기초와 복합이 있죠. 네, 기초 운동에는 이렇게 있고 복합은 이렇게 있고, 조작할 때에도 어떠한 이제 손이나 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추진 운동과 흡수 운동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각 운동을 한번 보면, 지각 운동이 작년에 출제가 되었는데, 자, 뭔가 지각 운동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가지고 발달을 위해서 정신과 신체의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결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 체계로부터 이런 단순히 획득하는 것보다 이러한 자극을 뇌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하고 통합되고 능정적인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유아기에서 이런 지각 운동은 최적기다.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지각 운동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도를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지도를 받는 아이는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각 운동 프로그램, 운동 발달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렇게 총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체 명치, 모양, 표현을 신체 지각, 공간 지각에서는 장소, 높이, 방향, 범위, 방향은 앞뒤, 옆, 시간은 속도와 리듬, 관계, 신체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체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움직임의 질도, 균형, 시간, 흐름, 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 그리고 유아체육에서 이런 체력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체력에는 이제 건강 체력이 있고 수행 체력, 기술체력, 운동 체력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 체력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수행 체력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자주 출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시는데도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체육의 프로그램 교수와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아체육을 지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지도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이 기출 문제 토대로 이 책 이론서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론서에 적어 놨는데, 이렇게 총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뭐냐면요. 유아의 초점이에요, 초점. 어쨌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로 틀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것 같아. 좀 있으면 저기로 움직일 것 같아. 예상이 되겠지만, 유아는 예상이 안 돼요. 네. 예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유아체육을 지도를 할 때는 항상 유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이런 어떤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네, 이런 부상에도 예방을 꼭 하셔서 지도 방법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아체육의 방법의 종류에는 직접 교사주도법, 간접 유아주도법, 그 다음에 유아와 교사 상호 주도적 통합적 지도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체육의 지도 원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찌됐든 유아체육에서도 일반 생활체육이 있고, 조금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좀 선수를 좀 키우고 싶은 유아체육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원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유아체육 지도를 할 때 이 원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서 구상 후에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개념 플러스에서 초등 교육 과정의 3, 4학년의 성취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을 때 작년에도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2023년도면 재작년에는 자기인식, 실천의식, 끈기, 자신감, 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체육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이런 유형들, 원리들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지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유아체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아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지도를 하냐, 그리고 그 전에 유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달, 성숙, 발육, 이러한 단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원리를 통해서 구상을 할 것인가, 그게 좀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유아체육이든 특수체육이든 노인체육이든 우리는 이런 사람들 다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만 시험 볼 때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구 배치나 응급처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기구들이 서로 간섭받지 않고 그 유아들의 시각을 고려를 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계절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 이 유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교구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부상에도 예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기구의 배치 유형에도 병렬식, 순환식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유아의 응급처치, 이런 것들도 이거는 사실상 시험에는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항상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영화의 기도페이스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수험생들한테는 이 유아에 대한 응급처치는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꼭. 이거는 시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유아에 대해서 응급처치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보고 계시면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접목을 시켜서 네, 한 아이의 생명을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유아체육론 이제 강의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던 유아체육의 이론들, 네, 그리고 유아체육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하는 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자, 이거는 뭐 시험과 별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응급처치도 이거를 통해서 공부를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2025 방문가 스포츠 지도사 유아체육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